3. 성소의 문지방.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고독은 나를 압도했다. 게다가 나는 서책들의 근엄한 표지에 그만 질려버렸다. 그래서 나는 마차를 한 대 세내어 페리스 에판디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사람들이 소풍을 다니곤 하는 소나무 숲에 다다르자 마부는 길 양편에 버드나무들이 쭉 그늘을 들이고 있는 사설도로로 마차를 몰았다. 이 길을 빠져나가자 우리는 녹색의 풀밭과 포도나무들,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4월의 꽃들을 볼 수 있었다. 수분 내의 마차는 아름다운 정원 한가운데 있는 외딴 집 앞에 멈춰섰다. 장미와 치자와 그리고 자스민의 향기가 온통 대기 속에 꽉 차 있었다. 내가 마차에서 내려 널따란 정원으로 들어서자니 페리스 에판디가 나를 마중 나오는 게 보였다. 그는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나를 집 안으로 안내한 뒤에 흡사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행복에 겨운 아버지 마냥 내 곁에 앉아선 나의 생활과 장래 문제 그리고 교육에 대해 질문을 퍼부어대는 것이었다. 나는 야심과 열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에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귀에서 영광의 찬가가 울려 퍼짐을 들었으며 희망의 부푼 꿈에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에 호사스런 흰 비단 가운을 걸친 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벨벳 커튼을 친 문 뒤에서 나타나 내게로 걸어왔다. 페리스 에판디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딸 셀마라네 하고 노인은 말했다. 다음에 그는 나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운명은 내 절친한 옛 친구를 그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게 돌려주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셀마는 흡사 손님이 자기들 집을 방문하게 된 걸 의심이라도 하는 것처럼 일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의 손은 마치 흰 백합과도 같았고 내가 거기에 닿았을 때 야릇한 아픔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우리는 셀마가 흡사 무언의 경의를 표할 만한 성령을 방 안으로 데리고 오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묵을 의식하고 내게 미소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의 아버님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와 더불어 당신 아버님과 함께 보낸 옛날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제게 들려주셨어요. 만약 당신 아버님께서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하셨다면 이 자리의 만남은 우리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닌 셈이죠. 노인은 자기 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듣고 기뻐서 말했다. 셀마는 몹시 감상적이라네. 얘는 온갖 것을 영혼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지. 그리고는 그는 마치 추억의 날개 위에 그를 태우고 과거의 시절로 데려다주는 마법의 매력을 내 속에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재치있게 얘기를 다시 계속했다. 내가 내 자신의 만년을 꿈꾸면서 그를 생각하고 있노라니 그는 마치 폭풍 후에 꿋꿋이 견뎌온 우뚝 솟은 고목과도 같이 또한 새벽의 미풍에 흔들리는 조그마한 어린 나무에다 그 그림자를 지어주는 햇살처럼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셀마는 말이 없었다. 이따금 그녀는 흡사 인생의 드라마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읽는 것처럼 처음엔 나를, 다음엔 자기 아버지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정원에서의 날은 재빨리 지나갔다. 그리하여 나는 창 유리를 통해서 저녁 노을이 누르스름하게 퍼지면서 레바논의 산들에 입맞추는 걸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페리스 에판디는
그의 경험담을 계속해서 늘어놓았으며 나 또한 넋을 잃고 이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응답했기에 정녕 그의 슬픔은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셀마는 아무 말도 없이 슬픔에 가득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입술이 짓는 소리보다 훨씬 더 숭고한 천상적인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었건만 그 아름다움은 모든 인류의 공통되는 영구적인 언어. 지줄대는 작은 시내들을 자기의 심연으로 이끌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잔잔한 호수인 것이다. 오로지 우리의 영혼만이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혹은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우리들 마음을 당혹시킴에 우리는 말로선 그걸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깨달은 자와 우러름을 받는 자에게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영혼의 지성소로부터 발산하는 한 줄기 광명임에 흡사 대지의 심저에서 솟아나와 한 송이 꽃에게 온갖 빛깔과 향기를 주는 생명과도 같이 육신에게 빛을 던져주는 것이다. 참된 아름다움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영혼의 일치 속에 깃드는 것이다. 나의 영혼과 셀마의 영혼은 우리가 상봉했던 바로 그날 서로에게 도달했던 것일까? 그리하여 그 그리움은 나로 하여금 그녀를 태양 아래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게 만들었던가? 혹은 나는 다만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대상을 공상하게 하는 청춘의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일까? 나의 청춘은 내 타고난 두 눈을 멀게 하여 그녀의 눈의 빛남과 그 입술의 감미로움 그리고 그 자태의 우아함을 상상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혹은 내 눈을 열어 사랑의 행복과 슬픔을 내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녀의 광휘와 감미로움과 우미였단 말인가? 이 같은 의문에 답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노니 그때 나는 이전엔 결코 느껴본 적이 없는 감동을 맛보았으며 정녕 내 가슴에 고요히 깃드는 새로운 연모의 정을 느꼈던 것이라고. 흡사 천지 창조 때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니는 영혼과도 같이. 그리하여 바로 그러한 연모의 정으로부터 나의 행복과 나의 슬픔이 탄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셀마와의 내 첫 상봉의 시간은 끝을 맺었다. 또한 이렇게 해서 결국 천의는 청춘과 고독의 속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나로 하여금 사랑의 행로를 걸어가게 만들어 주었다.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유가 되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들 영혼을 그와 같이 고양시켜 종래인 인간의 법률이나 자연의 현상마저도 그 진로를 바꾸게 하지 못하는 까닭에서다. 내가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페리스 에판디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 내 아들아, 자넨 이 집에 오는 길을 알았으니 이젠 자네 아버지의 집에 온다는 기분으로 자주 와야 하네. 나를 아버지로 그리고 셀마를 누이로 생각하게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마치 자기 말에 대한 확인이라도 구하려는 듯이 셀마를 향해 돌아섰다. 셀마는 확고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흡사 오래 사귄 친구라도 되는 양 나를 바라봤던 것이다. 페리스 에판디 카라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들은 그의 딸과 더불어 나를 사랑의 제단 위에 나란히 세워준 셈이었다.
이 말들은 환희와 더불어 시작해서 비애로 끝나버리는 천상의 노래였으니 그것은 우리들 영혼을 빛과 타오르는 불꽃의 왕국에까지 솟구쳐 오르게 했건만 그와 더불어 행복과 통고도 동시에 마시게 된 술잔이기도 했던 까닭이다. 나는 그 집을 떠났다. 노인은 정원의 가장자리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는데 그동안 내내 마치 목마른 사람의 떨리는 입술인 양 내 가슴은 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4. 백열의 불꽃. 니산달 4월은 거의 지나갔다. 나는 계속해서 페리스 에판드의 집을 방문했으며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셀마를 만나 그녀의 아름다움을 지그시 바라보고 그녀의 지성에 경탄하며 슬픔에 찬 정적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로 나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감지했던 것이다. 방문 때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으며 그녀의 감미로운 영혼 속에서 새로운 것을 통찰했다. 그녀가 마침내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 구절 구절을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되었을 때까지. 그러나 나는 그 책을 결코 끝까지 읽어내지를 못했던 것이다. 신이 아름다움을 그 영혼과 육신에 태워준 여인은 드러난 동시에 감춰진 하나의 진리인 것이니 우리는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미덕에 의해서만 그걸 감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여인을 묘사하고자 할 때면 그녀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셀마 카라미는 육신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두루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내 어찌 그녀를 묘사할 수 있으랴. 죽은 자가 과연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장미의 향기며 시냇물의 한숨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족쇄로 무겁게 짓눌린 죄수가 새벽의 미풍을 따라갈 수 있으랴. 침묵은 지금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인가. 내가 셀마를 반짝이는 색채로서 성실하게 그릴 수 없다 해서 내 자부심은 그녀를 평범한 말로 묘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가. 사막에서 굶주린 사람은 만약에 신이 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쏟아주지 않을진된 비록 말라빠진 빵일지라도 거부하지 않으리라. 흰색 비단 옷을 입고 있으면 셀마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인 양 가냘펐다. 그녀는 우아하게 율동적으로 거닐었다. 그녀의 음성은 나지막하고도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입술에서 굴러내린 말들은 흡사 바람이 햇살 지을 때 꽃판에서 떨어지는 이슬 방울과도 같았다. 그러나 셀마의 얼굴이란 처음엔 격심한 내면의 고뇌를 반영하고 다음엔 천상적 환희를 잇따라 되비추는 그와 같은 표정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정령코 없는 것이다. 셀마의 얼굴이 지닌 아름다움은 고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화가의 붓이나 조각가의 끌로선 도저히 측량할 수도 붙들어 매둘 수도 혹은 모사할 수도 없는 마치 계시가 드러난 꿈과도 같은 것이었다. 셀마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금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애워싸고 있는 덕과 순결에 있었으며 그녀의 커다란 두 눈속에가 아니라 그 눈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에 그녀의 붉은 입술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의 감미로움 속에 또한 그 상아빛 이목구비가 아니라 앞으로 다소곳이 숙이는 고갯짓 속에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완전한 자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서
흡사 백열광인 양 타오르는 그녀의 고귀한 영혼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시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시인이란 불행한 사람들이니 저들의 영혼이 아무리 높은 곳에 도달할지라도 저들은 여전히 눈물의 봉지 속에 갇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셀마는 다변이라기보다 오히려 깊이 생각에 잠기는 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침묵은 우리를 꿈의 세계로 데리고 가 자기 심장의 고동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며 우리 앞에 서서 두 줄기 시선으로 우리를 응시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환영들을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음악과도 같은 것이었다. 셀마는 평생을 통해 내내 깊은 슬픔의 덮개를 쓰고 있었으니 이것이 오히려 그녀의 신비한 아름다움과 기품을 더해주는 것이었다. 흡사 꽃이 만발한 나무가 새벽 안개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것과도 같이 슬픔은 그녀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고리처럼 이어주었다. 마치 우리 각자가 상대방의 얼굴 속에서 서로의 심장이 느끼고 있는 바를 읽고 그 숨겨진 목소리의 메아리를 듣기라도 했던 것처럼 신은 두 개의 육신을 하나로 만들었으니 별일한 고통밖에 무엇이 되었으랴. 슬픔에 잠긴 영혼은 자기와 닮은 영혼과 결합될 때 비로소 안식처를 얻게 된다. 그들은 애정을 다해 융합된다. 마치 이방인이 낯선 이국에서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을 만났을 때 기운이 북돋아지는 것과도 같이 슬픔이란 매개를 통해 결합된 가슴은 행복이란 영광에 의해 분리되지 않으리. 눈물에 의해 씻겨진 사랑이란 영원히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남아 있으리.